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가 바로 이것 T 경매 온라인 스터디 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상가 경매 물건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 좋은 물건을 찾는다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가 물건도요, 없다고만 치부하지 말고 찾는 자에게는 분명히 보일 거고요. 검색하고요, 또다시 검색을 하는 이 습관을 들이다 보면 좋은 물건, 상가 물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상가도요, 아파트나 빌라와 마찬가지로 다를 게 없어요. 권리 분석도 역시 똑같습니다. 주택은 전입신고를 하는 거죠. 상가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고요. 주택은 주민센터에 가서 하고요. 상가는 세무서에 가서 하면 됩니다.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자, 그럼 성공 사례는 뒤로 미루고요. 실패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9 타경의 11500, 세종시 종촌동에 위치한 몰리부 상가 빌딩 3층인데요. 건물 면적이 28평, 보존 등기가 2015년 9월이기 때문에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 상가 건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정평가서 요약을 보니까 대지권이 7.4평, 건물 전용 면적이 28평, 공용이 41.7평, 전체 분양 면적이 69.7평. 관리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감정 가격은 6억 원으로 평가가 됐어요. 자, 등기부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9일 농협 근저당 이하 모두 말소되고요.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 현황을 보니까요, 공실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공실 상가인데 왜 3억 2248만 원이나 써내서 낙찰을 받았을까? 이해가 안 되시죠? 이 상가 건물은요, CGV 영화관이 있어요. 그런데 3층에 그 경매 물건 상가가 있는 내부 사진을 보니까요, 경매 물건 나온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호실도 공실이 굉장히 많은 듯 보여져요. 그럼 이번에는 카카오맵 지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천 뜰공원도 있고요. 주변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위치나 어떤 지리적인 특성으로 볼 때 괜찮아 보여요. 그 경매 물건 해당 건물에 외부 사진을 보니까 휴대폰 매장도 보이고요. 파스쿠치 커피숍도 있고요. 올리브영도 있고요. 2층에는 농협이 있고요. 미용실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왜 대금을 미납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낙찰자분은요, 제가 항상 강조한 대로 본 경매 물건을 잘못 볼 수밖에 없는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음식점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진짜로 맛집이 아닌 이상, 우리 백정원 선생님께서 나와서 강조한 집이 아닌 이상 동떨어지고 외진 곳에 있는 음식점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밀집된 곳은요, 우리가 맛집을 구태여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은 메뉴를 골라서 그냥 아무 식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기 전에 또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 건물은 다른 층은 뭐가 있지? 3층으로 내려갔더니 이런 영업하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거기다가 분양이 되고 나서 그 상가 주인이 이제 막 공사를 하기 직전의 그런 모습, 약간 좀 어설프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사람들 심리가 어떻겠어요? 그곳에 머물고 싶겠습니까? 그냥 가버리겠죠. 당연히 이유가 없어요. 머무를 이유가 없고 둘러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가는 낙찰을 완전히 잘못 받은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실패 사례를 볼게요. 사건 번호가 2017 타경의 1507,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삼성타워 그 상가 물건인데요. 경매 물건은 6층 602호로 전용이 43평, 꽤 넓어요. 감정가는 3억 2,800만원. 한 번의 유찰 후 두 번의 변경을 거쳐서 지난 5월 11일 2억 7,986만원에 입찰한 분이 2등과 무려 5천만원 차이를 두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5천만원이면 인천의 빌라 한 채 값이에요. 감정평가 요약을 볼게요. 대지 지분이 14.3평, 건물은 전용이 40.6평, 공용이 28평, 분양 면적은 그러니까 69.6평, 70평 다 돼요. 면적은 꽤 큰 편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관리비는요, 내가 쓰는 전용만 내는 게 아니라 공용까지 합한 전체 분양 평수에 대해서 부과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등기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6월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 이하 모두 말소됩니다. 인수되는 권리사항 하나도 없어요.
임차인 정보를 보니까요, 사업자 등록일자도 없고 2017년 5월 31일 배당 신고일자만 달랑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3천만 원에 월세가 140만 원이라고 떡하니 조사된 내용이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사업자 등록일자가 없어요. 정상적인 임차인이라면 임차 보증금을 내고 당연히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뭔가 이상해요. 찜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현황 정보지에 있는 월세 140만 원에 깜빡 속은 거예요. 그 월세 140만 원을 내고 있다고 하는 임차인 내용만 믿고 절대 입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낙찰자 역시 이 임대 내역에 깜빡 속은 거예요. 비전동 지도를 살펴보니까 평택 비전 효성 아파트 그 대단지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 제가 볼 때도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상가라고 하는 거는 조사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단순하게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정보만을 믿고 그냥 입찰하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140, 딱 찍혀 있으니까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와, 월세 괜찮네. 그런데 그 명세서에 나와 있는 140만 원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어도 또 허위 정보를 조사관에게 답을 했어도 법원은요, 진위 여부를 절대 판별해주질 않아요. 거짓말이라고 해도 모든 책임은 누가 지냐? 여러분, 낙찰자가 지는 거예요. 이 상가 낙찰자 역시도요, 겉보기에 말짱한 건물 외관과 매각물건 명세서에 나와 있는 월세 140만 원이 이 낙찰자의 정신을 홀려버린 거예요. 이런 홀림 현상이 온다고 하면은요, 처방전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미 물건을 바라보고 내 마음속에 좋은 점, 호감만 가득한데 주변에서 강제로 입찰료를 뺏고 돈을 뺏지 않은 이상은 그 입찰자의 마음속에 희망 계획을 절대 꺾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 아시죠? 불나방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 세 번째 실패 사례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 2019-9056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이타운 상가 건물인데요. 경매 물건은 7층 704호로 건물 면적이 28평, 감정가가 2억 1,400만원, 한 번 유찰되고 나서 1억 6,253만원에 입찰한 김땡땡이라는 분께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역시 대금을 미납했습니다.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니 전용 면적이 27.6평, 공용 면적이 18.7평, 전체가 46.3평이에요. 전용 면적 27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실로 임대 놓기 딱 적당할 듯 보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요, 2017년 3월 31일 농협의 근저당이야 모두 말소, 낙찰자 인수사항 없어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요, 장땡땡과 블라인드 처리된 임차인이 2명이나 있어요. 아니, 28평 상가를 둘이 나눴었나? 좀 이상합니다. 이럴 때는 뭔가 조사해보겠다고 하는 강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냥 그걸 보고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경매 다시 처음부터 제 영상 1강부터 들어봐야 돼요. 그 2명 임차인이요, 각각 보증금 2천만 원씩을 신고를 했어요. 현실에 전혀 맞지 않죠?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대항력이 없으니까. 자, 상가 외부 사진을 보니까 7층까지 간판들이 빼곡합니다. 빈자리가 없어요. 상가 내부를 보지 않고 외부 간판만 보고 입찰 결정을 한 이 낙찰자께서 명백하게 실수한 겁니다. 이 경매 물건처럼 전체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요, 호수별로 소유자가 각각 다른 구분 상가인 경우에는 한 번 내다건 간판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그 상가 주인은요, 간판을 절대 떼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은 기존에 걸려있던 간판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떼지 않는 거예요. 자리 확보 차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항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다는 것은요, 내부를 속속들이 파악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익숙한 것, 내부는 전혀 몰라요. 그냥 겉 외형만 자주 봤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 눈에 익은 상태예요.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상가의 낙찰자께서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거, 아, 거기 내가 잘 알아. 아, 거기 우리 동네인데? 아, 거기 내가 오고 가면서 자주 봤던 곳이네? 거기 내가 너무 잘 알지.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경매 물건이 오히려
오판을 해서 이렇게 실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상가 경매 살펴볼게요. 사건 번호가 2018 타경의 6887 2번 물건인데요.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오창지구에 있는 탑프라자 1층 10평 상가인데요. 감정가가 1억 4,800만원, 두 번 유찰돼서 9,472만원, 64%까지 떨어졌는데 1억 2,558만원의 입찰가를 써낸 우리 홍티경매 또 제자분께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감정평가 요약을 보니까 전용이 10.2평, 공용면적이 4.7평, 1층이기 때문에 뭐 경매물건 사진처럼 편의점이 아주 딱 맞는 듯 보여져요. 그런데 이 제자분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경매물건지 바로 뒤에 대형 마트도 있고요, 인근에 CU 편의점도 있고요, GS25도 있고 브랜드 편의점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상가를 낙찰받아서 편의점이 들어올까? 아유, 신규 진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기존 브랜드는 또 CU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 내주겠어요? 안 내주지? GS25가 옆에 있는데 또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그 해당 업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죠. 그래서 이미 목 좋은 구석구석 편의점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지에 보이는 사진처럼 단순한 그냥 편의점은 위험하지 않을까 판단을 했던 겁니다. 분명히 1층의 상가긴 하지만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가 있을 거다. 궁금증이 밀려오면서 다음에 뭘 하면 될까? 조사를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노가 끌어올라야죠. 그래야 홍티경매 스터디를 했다는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를 낙찰받는 첫 번째 조사가 바로 경매 물건 인근 주변의 시장 조사가 되는 겁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요, 2015년 8월 26일 수협의 근저당이야 모두 말소, 인수되는 권리 없어요.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요, 임차인도 없어요.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동네 조사를 슬슬 시작을 합니다. 편의점 개수는 몇 개일까? 베이커리, 빵집은 몇 개 있을까? 경매 물건 10평의 임대가 나갈 수 있는 업종을 나 스스로 직접 찾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상가를 낙찰받고 명도하는 것에 모두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명도는 좀 뒤로 미루고, 그리고 최선의 명도는 기존의 임차인하고 재계약을 맺는 게 가장 따봉이에요. 그래서 명도 협상을 할 때 제가 항상 강조한 대로 공손한 말투와 예의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명도는 제가 명도 스터디 때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 소개한 상가처럼 이미 소유주가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망한 케이스는 낙찰자인 내가 적극적으로 입점 가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찰할 인근 상가 1층에 어떤 업종이 있는지 모두 철저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낙찰받은 이 상가에는 네일 아트샵이 입주해 있어요. 우리 낙찰받은 제자분은요, 네일 아트 또는 미용실, 여성 소비자를 위한 샵이 인근에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편의점이 이미 오랜 기간 영업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 자리는 망했지만 편의점이 있던 자리야 라는 그런 기억이 있는 거죠. 그거를 잘 활용을 한 거랍니다. 그래서 충분히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여성들만의 샵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했고요. 확신을 해서 과감하게 입찰에 도전해서 낙찰을 받은 거죠. 다음 두 번째 성공 사례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가요, 포항 이계 2019 타경의 5568번 4번 물건인데요.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학천 골든시티 1층 108호인데요. 감정가가 3억 1080만원인데 두 번 유찰돼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자는요, 현재 20대 청년 제자분이에요. 지난 7월 10일 대금 납부도 마쳤기 때문에 이젠 당당한 소유자가 됐어요. 감정평가서 요약을 살펴보니까 보존 등기가 2017년 11월 20일, 새 건물이네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전용 15평으로 현재는 미용실이 사용하고 있네요. 등기부를 살펴보니까 2017년 11월 20일 남포항 농협 근저당에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요. 인수되는 권리사항 없습니다. 추울줄이 밑에 걸려있는 압류 채권들, 우리 낙찰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겠죠? 신경 쓸 이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 관계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김땡땡 사업자 등록이 2018년 8월 31일, 확정일자도 받았고요. 배당 신고도 했네요. 주택은 전입신고, 상가는 사업자 신고일이 말소기준 권리 접수일보다 늦다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상가 임차인은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으로 권리신고를 했네요. 그런데 임차인의 보증금 1,000만원은 배당받을 수 있나요? 주택에서와 마찬가지로 상가도요, 최우선 변제금, 즉 대항력이 없어도 1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상가 임차인도 주택과 동일하게 전출하지 않고요, 즉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상가의 점유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최소한 빼지 않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가 임차인은요, 배당 신고까지 했죠? 야, 그러면은 이분이 가능할까 따져볼게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소액 임차인 범위표를 보니까 소액보증금 환산 범위가 3,000만원, 최우선 면제금은 그 중에 1,000만원까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에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0만원 신고를 했죠. 환산 보증금 계산을 해보니까 보증금 1,000만원에다가 월세 곱하기 100을 더해요. 그러니까 6,000만원을 더하니까 총 7,000만원이 되겠죠. 안타깝지만 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어요. 이 상가 임차인하고요, 명도 협상이 아직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됐어요. 미용실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낙찰자하고 재계약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낙찰받은 우리 홍티경매 청년 제자분, 이 제자분이 GS25 회사를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상가에다가 직접 편의점을 오픈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헤어샵 임차인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임차인은 뿔따구가 났죠. 재계약을 거부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사비 500만원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를 한답니다. 이사비를 안 주면 갈 때까지 갈 거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어거지 부리는 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명도 팁 하나 들어갑니다. 큰 소리 치고요, 배째라고 버티는 점유자한테는요, 이제 그만 연락을 하세요. 그리고요, 조용히 강제집행 신청을 하세요. 아무리 큰 소리 빵빵 치고 버티는 점유자라고 해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초조해집니다. 왜 연락이 없는 걸까? 무슨 일이 있나? 분명히 연락 올 때가 됐는데 내가 너무 세게 얘기했나? 그냥 조금 깎아서 받을 걸. 이렇게 후회가 막 밀려들기 시작해요. 이러는 사이 법원 집행관실에서는요, 강제 집행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관실에서요, 강제 계고를 나가서 강제 집행 안내장을 딱 전달하거나 문을 강제로 개문해서 집안에다가 붙여 놓으면 그걸 보는 순간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보통은 계고장 전달 후 2, 3주 안에 진짜 강제 집행이 실시가 됩니다. 이렇게 집행 날짜가 임박해 오니까 점유자로부터 연락이 먼저 옵니다. 강제 집행은요, 낙찰자한테도 경제적 손실이 될 수가 있지만 거기 살고 있는 점유자한테도 큰 손실이 된다는 걸 요즘은 너무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명도 협상을 한다면 충분히 성공 명도 100%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홍태의 중요한 팁 들어갑니다. 사건 번호가 2019 타경이 5568 4번이라고 찍혀있죠. 이 채무자의 상가는요, 1번부터 5번까지예요. 채권자는 남포항농협 하나예요. 이 남포항농협이 5개의 상가를 모두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2번 물건이 아직 매각되지 않고 진행 중이에요. 이렇게 되면은요, 2번 물건이 매각이 되고 대금 납부를 할 때까지 나머지 물건의 배당 절차는 중지가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제자분은 안타깝지만 임차인이 못 나가겠다고 배짜라고 버티면 어쩔 수 없어요. 2번이 낙찰되고 대금 납부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한 3, 4개월 걸리지 않을까요? 큰일이에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해당 경매 계장님을 찾아가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요, 배당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요, 이사비를 500만원 달라고 그래요.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큰 소리 쳐요. 배짜라고 네 맘대로 해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을 그냥 두고 2번이 낙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나요? 이렇게 경매 계장님을 설득하고 하소연해서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분명히 효과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상가 경매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감정가 3억 1천만원 상가를 56% 절반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건요,
아직도 지방은 괜찮은 빈틈 물건이 많다는 반증이에요. 수도권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은총을 한몸에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자가 많아지고, 경쟁자가 많아지니까 낙찰가는 이만큼 올라가서 도대체 저 가격에 받으면 수익이 날까?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찾아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빈틈이 있어요. 빈틈을 찾는 자한테 수익이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성공 사례. 2018 타경의 6616,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바로 앞에 있는 거평프라자 상가 502호. 실평수는요 전용 50평, 꽤 커요. 12명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2억 4,100만원을 쓴 홍티 경매 1호 제자. 여러분들이 카페에 들어오시면 수리수리 차장 있죠? 우리 차장님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 상가를 낙찰받고 그 내부를 둘로 나눠서 한 개호실은 오산시청에 주고, 나머지 한 개호실은요 셀카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산시청은요 2년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 계약이에요. 임차인이 나갈 걱정이 없어요. 아주 이 상가가 효자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요 국민은행 근저당이야 모두 말소, 인수되는 권리 없어요. 자, 그럼 임차인 관계를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차인이 없었어요. 왜 임차인이 없었죠? 왜 공실일까? 언제부터 공실이었을까? 그 상가 건물 전체에 공실률은 어느 정도인지, 입주된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그 상가 바로 옆, 뒤, 이웃들 상가를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수조사하면서요 그곳에 임대 현황하고요 입주 업종을 파악하는 게 우리 수리차장님이 성공한 이유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경매 물건지 그 상가만 확인을 합니다. 조금 꼼꼼한 사람들은요 해당 물건 상가 전체까지 조사를 해요. 그런데 공실 상가만 조사해요. 조금 더 나아간 꼼꼼한 사람들은요 주변 상가의 공실률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2% 부족해요. 업종 조사를 빼먹었잖아요. 사무실 밀집 상가면 어느 상가 건물에 사무실을 선호하는지, 또 상점이라고 하면 어떤 브랜드, 어떤 상점들이 있는지, 학원이라고 하면 초등이냐 중고등이냐, 대상이 누군지, 무슨 학원인지, 그리고 체육관이 있으면 태권도인지 유도인지 복싱인지, 그리고 인근에 체육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공 스토리가 가능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많은 조사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경매는요 약삭 빠른 토끼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거북이처럼 좀 미련해 보이는 우직한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된다는 겁니다.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업종 리스트가 쭉 뽑아져 나와야, 그래야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입장에서 나라면 여기다가 이런 가게 오픈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이런 게 부족하네. 나라면 여기다가 이걸 낼 거야. 이런 창업 계획이 여러분들 마음속 머릿속에서 펼쳐져야 돼요. 주변의 임대료만 믿고 낙찰을 받았다가 공실이 길어지는 상가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실이 난다고 하면 그 공실 나는 이유가 단지 경제가 나빠? 경기가 안 돌아? 이것으로만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매도 인생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남 탓으로 치부하고 돌리기는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자질, 능력, 그걸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나 자신을 왜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내 안목을 아무것도 못 버는 초보로 자꾸 생각하는지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안목은 넓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전문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자질 끌어내서 놓치지 말고 좋은 물건 찾으시라고 제가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진짜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의 경매를 바라보는 시야가 훤히 보일 수 있는 그런 나 스스로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꼭 이뤄보시라고요. 이뤄보지도 않고 맨날 말만 듣고 그냥 강의만 보고 멍하니 아니에요. 실천에 옮기는 자가 성공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홍티를 믿고 뒤돌아보지 말고 한번 달려가 보시면 제가 쭉쭉 끌어드릴게요. 자, 오늘 5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6강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